해외 주재원에 파견 적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플러스 현재 네트워킹이에요. 자, 인수인계가 중요한데 문제가 실제로 되는 게 뭐냐면 인수인계를 할 때 전임자는 짐 싸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지금 책을 읽고 가시는 분들은 후임자분들은 뭐 사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그럼 전임자가 어떤 말씀을 하고 떠나시냐면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건 내 컴퓨터 안에 다 있어. 두 번째는 모르면 카톡하세요 라는 말씀을 하고 떠나시는데, 첫 번째 모든 거는 컴퓨터 안에 다 있어. 다 없습니다. 두 번째 카톡하면 응답해 줄게. 카톡 한 3번 정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네트워킹이에요. 자, 우리가 업무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 채용인들, 현채인분들이랑 일을 하셔야 되고 현지 고객들을 상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임자로부터 인적 네트워킹을 갖다가 전수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견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플러스 네트워킹,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파견 적응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인끼리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랑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 처리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고객들 상대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안 해봤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언어의 벽, 문화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관리가 굉장히 현지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주재원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현지 업무 방식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문화는 제가 주재원의 두 번째 요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관심과 학습을 통해서 그 문화적인 장벽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셔서 현지의 인간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서로가 문제를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업무 방식에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은 관찰하는 방식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언어적인 학습 플러스 이문화의 학습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그 심리적인 그 친밀감, 라포를 형성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외 조장의 갈등 관리를 하시는 방식을 배워나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 조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대리 과장 하시는 분들도 이제 리더로서 조직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현지 조직 관리할 때도 이게 중요한 건데, 다양성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지하는 거 아니라 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포용성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로서 현지 조직 관리를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그 한국 방식이랑 안 맞고 그다음 내 방식이랑 안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포용, 그래서 다양성 플러스 포용성이 있어야지 현지 조직 관리를 하실 때 리더로서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책에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파견 적응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실 때 귀임 적응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기업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 임기가 3년, 그리고 일반 기업은 4년 또는 5년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신데요. 이제 1년 정도가 남으셨을 때는 이제 귀임 적응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귀임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서 뭐 다시 원래 하던 업무를 복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력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경력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을 먼저 보낼 건지 그다음에 더 있다가 오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제가 달라요. 학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을 학기제고 한국은 봄 학기제이기 때문에 먼저 올 건지 나중에 올 건지 이런 생애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같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견 적응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귀임 적응도 내가 해외에서
그 살았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한국에서 다시 적응할 것인가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귀인 정도 같이 꼭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주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저는 해외 파견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나가시기 전에 항상 내가 나가서 가족들이랑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끼리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행이 됐던지 아니면 음식이 됐던지 아니면 하고 싶은 취미가 됐던지를 가족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삶의 방식을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에서 내가 저축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서 이런 저축 목표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축 말고 재테크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해외에 가면은 뭐 분양도 못 받고 한국에서 뭐 주식 투자도 못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해외에 나가시면 재테크 할 거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개발도상국 가시는 분들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재테크를 안 하시더라도 이 현지에 있는 국채나 공채만 사셔도 한국 이상의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국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축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에서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책의 뒷부분에 보시면 사례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제 중이신 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국제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의 뒤에 사례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국계 학교가 좋아요, 미국계 학교가 좋아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가 들어간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이상의 자녀들은 학교를 보여주시고, 학교 커리큘럼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학교의 환경을 보여주시고 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자녀 스스로 학교를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게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자녀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하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도전 정신이에요. 그 도전 정신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배가가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도전 정신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